네, 평론가 조석입니다. 오늘은 이순자 여사랑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미리 고백을 하겠습니다. 실은 저는 지난 주말에 연희동을 다녀왔습니다. 돌아가신 전두환 대통령 3주기였습니다. 그래서 분향도 하고 이순자 여사에게 위로도 해드릴 겸해서 제 친구 10명이 좀 넘습니다. 오늘 모시고 함께 거기에 갔습니다. 자, 이게 그 사진입니다. 사저에 있는 전두환 대통령 유골함 앞에서, 그분의 영정사진 앞에서 저를 포함한 4명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야 뭐 이름이 다 드러난 사람이니까 얼굴을 노출했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폐가 될까봐 얼굴을 살짝 모자이크 처리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저는 올해로 연속해서 3번째로 분향을 하는 그런 일정을 치렀습니다. 얘기를 들었더니 올해로 3번째 연희동에서, 왜냐하면 유골함이 정식으로 묘소에다가 안장이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택에서 추도식을 치릅니다. 별도로 행사는 없고 모임분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유골함 앞에서 분향을 하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행스럽게 예년보다 훨씬 많은 수백 명의 추모객들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50의 설계자로 불리는 허화평, 이분이 다녀갔고,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남다른 민정기 비서관 등이 주 50 인사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 김장환, 그분이 분향을 하고 기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했습니까? 운동권과 호남 세력이 뭐라고 난리를 치고 살인만에 뭐라고 헛소리를 하더라도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이 갈수록 전두환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목마름이 커지는 징후다라고 저는 판단도 합니다. 또 하나는 그런 대단한 지도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3년인데 무덤으로 쓸 한 평 땅을 구하지 못하고 이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도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유족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서 이렇게 많은 분향객들이 몰렸다라고 봅니다. 사실 제 마음이 꼭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 2024년 늦가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누굴까를 꼽자면 저는 이순자 여사를 포함한 전두환 대통령 유족들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퇴임한 지 청와대를 나온 지 40년 가깝도록 핍박을 당한 아주 흔치 않은 비극적 사례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 사진을 한 장 보내드리겠습니다. 분향이 끝난 다음에 이순자 여사를 모시고 우리 식구들, 제 친구들 10명이 같이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이 제가 어떻게 좀 가운데 딱 앉아서 모양새가 그렇지만 어쨌든 자리 배치가 그랬을 뿐입니다. 어쨌든 끝나고 나서 이 좋은 분위기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제가 둥글게 타원형을 그린 분이 5.18 역사학회 신임회장 이용식 교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날 자리에서 이순자 여사는 아주 허심탄회한 모습을 우리에게 하면서 이러저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꼭 오늘 기억하고 싶은 이순자 여사의 발언 중 하나가 이겁니다. 5.18에 대해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세상에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진실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안다. 그리고 비정상이 오래가지는 않는다. 정상이야말로 오래가는 법 아닙니까? 라고 느긋하게, 아니면 자신감 같은 거를 내비치셨습니다. 그 말이 새겨볼수록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핍박받고 외로운 분들이 바로 전두환 대통령 유족들인데 이순자 여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분이 저렇게 넉넉한 낙관을 펼친 거는 야, 참 대단하시다. 참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을, 예사롭지 않다 하는 판단을 거듭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대중들이 오해를 하지만 이순자 여사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구상이 있거나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현대사에 대한 진실, 1980년대에 운동권들이 회방론 진실이 언젠간 밝혀질 거라고 하는 든든한 신심을 드러낸 것은 그 자체로 대단하다는 판단을 저는 새삼했습니다. 사실 그날 대화의 대부분은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구수한 회고가 줄을 이뤘습니다. 옛날 얘기를 듣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주 집중력 있게
이순자 여사의 얘기를 경청을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장성 시절에 일주일에 2번 하는 완전 군장 구보 등을 누구보다도 전두환 대통령이 군인 시절에 앞장서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체력을 길러야 되니까 구보 훈련과 별도로 당신이 혼자 일주일에 2번씩 별도로 구보를 또 했답니다. 일주일에 4번이나 구보 훈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월남전 때 그때 60년대 우리가 못 먹고 못 살던 무렵에 PX에서 사는 냉장고 등의 혜택이 있었던 모양인데 이런 걸 대부분 부하들에게 양보하고 그게 소문이 나고 나서 급기야 박정희 대통령 귀에까지 들어가면서 욕심 없는 전두환 대통령 이미지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도 소탈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던 전두환 대통령의 진짜 모습하고 딱 부합이 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게 또 있었습니다. 한강 개발을 시작한 동기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공수부대 시절에 점프를 항상 먼저 당신이 뛰었는데 무엇보다 백사장에 정말 위험한 거는 점프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고 백사장의 한강 그때는 여러분이 지금의 한강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강은 지금 1km, 강폭이 1km 아닙니까? 여기에서 1년 12달 쫙잘 물이 흘러가지만 그때는 흑석동 쪽으로, 그러니까 강남 쪽으로 실개천처럼 쫄쫄쫄쫄 물이 흘러가는 게 끝이었습니다. 한여름 빼고는. 그 나머지는 모래더미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백사장을 불법으로 또 파내서 물구덩이가 많아서 위험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슬아슬함을 겪은 전두환 대통령이 한강을 정상적으로 만들자는 한강 개발의 동기가 됐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들려줬습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게 불과 50세 초반 나이였다고 합니다. 참 갓 50세에 청와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환갑도 안 된 57세 나이로 퇴임을 합니다. 정말 젊은 대통령이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러면 이순자 여사는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연세가 어떻게 되느냐? 나이가 불과 42살이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요즘 말로 꽃띠 아닙니까? 꽃띠. 그래서 그 많은 질시, 느닷없이 등장한 권력자와 그 부인에 대한 질시, 시기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순자 여사는 당신의 구상도 하나 밝히셨습니다. 7년 전에 나왔던 자서전 당신은 외롭지 않다. 이거를 전체 3권으로 3권으로 들려서 새로 출판할 거를 검토 중이다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동감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 책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 한 권이면 80년대의 진실이 그리고 70년대, 60년대 대한민국의 또 다른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것만큼 좋은 책이 없습니다. 문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순자 여사는 이 책을 내는 게 단순히 돌아가시기 전에 내겠다 이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는 책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는 구체적인 의지까지 밝혔습니다. 요즘에 문해력이라고 하는 게 젊은 사람들이 떨어지니까 그걸 위해서 정말 짧고도 효과적인 문장으로 자서전을 새로 만들겠다 이런 의지였습니다. 물론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이 있지만 그거와 별도로 또 다른 걸출한 기록물이다 라고 해서 옛날부터 제가 현대사가 궁금한 분한테 이 책을 권유를 해왔습니다. 지금 서점가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이 자서전이 선보이기를 기대를 합니다. 우리 현대사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걸 차단해주는 역할을 저는 기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 말미에 전두환 대통령 묘소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그분의 유골함, 사진으로 보시는 이 유골함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희동 자택에 모셔져 있습니다. 돌아가신 지 3년인데 아직도 영원한 안식을 누릴 음택을 마련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정말 정상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나라 조국의 헌신한 대통령에게 현충원은커녕 한 모퉁이의 땅조차 허락하지 않는다는 게 어디 말이나 됩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에 유족들이 여기저기 땅을 알아보고 있지만 이거는 유가족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용산에서는 내일처럼 해결책을 찾아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공식 비공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움직이면 됩니다. 그리고 국힘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에서 이걸 정식 오된자로 제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 당에는 모두 후레 자식들만 앉아 있는지 누구 한 사람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자빠져 앉아 있습니다. 그날 이순자 여사는 우리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골함을 집안에 두고 있으니까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고 시시때때로 말도 걸고 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유골함이 집에 있는 건 분명 비정상은 비정상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국 정치 문화가 이것밖에 안 되냐 하고 하는 답답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자 여사가 하신 얘기대로 비정상은 오래 갈 수 없다 하는 느긋함,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유골함도 제자리를 찾고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정상 궤도로 갔으면 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새삼 드렸습니다. 원래 이 방송을 제가 굳이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지난 토요일 날 경험했던 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유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이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